네, 6분의 시민대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케이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계시는 이미옥 시민대표입니다. 다음은 피아노 조율사이신 장성규 시민대표입니다. 대학생 정유정 시민대표입니다. 네, 고등학교 교사이신 김응진 시민대표입니다. 관악구 신림동에서 오신 김성헌 시민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이너 송연자 시민대표입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제36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청사 정문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윤성림 시민이 선창을, 그리고 마천지역 어린이들로 구성된 어린이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초록우산 드림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각각 재능 기부하였습니다. 그럼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박원순 시장님의 취임 선서가 있겠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복리정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네, 이어서 시민대표와 시장님이 취임사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취임사 시작 전에 잠깐 안내 말씀 드렸는데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취임식을 위해서 서울시 홈페이지 다음 아고라 등을 통해서 지난달 20일부터 30일 열흘간 내가 시장이라면을 주제로 시민 공모를 했습니다. 네, 약 668건이 접수되었고요. 그중에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립보육원 증설, 임대아파트 활성화를 통한 주택난 해소, 청년 싱크탱크를 만들어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서울시 정책에 재능 기부하겠다 등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요. 오늘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서울시에서 책자와 이북, 영상 등으로 제작해서 시민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시정 운영 과정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미옥 시민대표께서 취임사를 발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시민시장 사회복지사 이미옥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장으로서 앞으로의 4년을 그려봅니다. 저에겐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특히 시민의 발이라고 부르는 대중교통 및 여러 안전사고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서 큰 불편을 느끼고 더불어 사고에 대한 사후 대책의 미비로 걱정과 불안이 고조되었으리라 봅니다.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를 내가 겪은 일이라면 혹은 내 가족이 당한 일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저에게는 1000만 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고 1000만 명의 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나를 믿고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어 든든합니다. 서울이란 가정의 울타리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허물 없이 편하게 소통하며 권위를 낮추고 신뢰받는 가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장성규 시민대표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시장 장성규입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는 장애우 그들에게 꿈을 펼치는 시장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많은 장애우들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기의 꿈과 열정을 펼치기 위해 직업교육과 학업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여러 난관과 판로 개척과 차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우 고용 비율을 높이고 이들이 아울러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 비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 물품을 우선 구매 제도를 확대해서 장애인 기술 서비스나 기타 개인 서비스 업종도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우선 이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직업을 통한 사회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연장이나 학교, 구리 유치원이나 유치원의 피아노 조율을 및 안내, 주차 안내, 카페와 같은
공영주차장 업체 이직원을 상해인 위주로 우선 고용하고 관리계약을 할 때 이들을 먼저 사용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열심히 일하고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꿈을 펼치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유정 시민대표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시장 대학생 정유정입니다. 요 며칠 월드컵 응원 열기에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저 또한 새벽에 번쩍 눈을 뜨게 되고 베란다 너머로 들려오는 함성에 가슴이 들뜨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만 고치되는 어설픈 애국심에 진정 돌아보아야 할 그날들을 묻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빨간색으로 물든 광화문 광장을 보다가 정작 64년 전 피로 물들었던 6.25를 스쳐 지나간 것은 아닌지요. 공휴일마다 뉴스에 가장 먼저 뜨는 기사가 있습니다. 대학생 중 몇 프로, 무슨 날 어떤 의미 가진지 모른다. 중고등학생 절반 이상, 왜 쉬는지는 모르지만 학교 안 가서 행복해요. 저는 매해 반복되는 이 기사 헤드라인에 에휴, 쯧쯧하고 넘겨버리지 않겠습니다. 서울 곳곳에 달린 광고판에 그날그날이 지닌 의미를 되새기는 영상을 띄우고 온 거리에 태극기를 입히겠습니다. 기업의 공휴일 관련 이벤트를 독려하고 서울시청 포털 사이트나 SNS에 지난날을 직면할 수 있는 게시글을 기재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나고 자란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분들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김응진 시민대표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시민시장 고등학교 교사 김응진입니다. 저는 앞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일반 개인 택시를 콜택시로 확대시키려 합니다. 택시들이 손님을 찾아 빈차로 돌아다녀 에너지 낭비가 되고 교통체증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 심야에는 이용하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점차적으로 일반 개인 택시를 콜택시로 확대하여 나갈 것이며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발신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가까운 콜센터로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과 여성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심 콜택시, 취객들의 도난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심야 안전기과 택시, 자녀들이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시간 예약 콜택시 제도를 마련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시민시장으로서 정말 많은 고민이 엿보이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김성원 시민대표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116만 어르신을 대표하는 어르신 시민시장 김성원입니다. 저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하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 못한 여러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하고 희망 가득 찬 복지와 돌봄을 강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복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50대 베이비 부모 세대와 끔찍한 청년 실업 속에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의 청년 세대들을 위한 복지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빈곤과 어려움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노인 세대는 물론 중장년층과 청년까지도 행복한 진정한 통합의 서울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자작한 시 한 편을 간단히 낭송하면서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눈가에 미소를 짓는 순박한 군밤장수 원순 아저씨. 우리 서울 시민은 당신을 존경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이제 그 미소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현자 시민대표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시장 디자이너 송연자입니다. 저는 시민의 편리하고 편안한 아침을 보장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출구 없는 교통체증과 지옥 같은 대중교통은 서울 시민의 기분 좋은 아침을 방해하는 불쾌한 요소입니다.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과 그만큼 늘어난 시민을 수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용량에 따라 대중교통의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고장과 사고로 인한 정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발, 대중교통의 개선으로 시민의 기분 좋은 아침이 보장될 것입니다. 시민의 편리하고 편안한 생활을 책임지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소외되고 힘없는 계층도 편리한 혜택을 누리고 편안한 서울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를 늘리겠습니다. 의료, 교육, 보조금 지원과 같은 다양한 복지를 확충하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시민 모두 유럽의 어느 복지국가 못지않은 혜택으로 윤택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편리하고 편안한 대한민국, 서울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플랜카드들이 막 보이는데요. 시장님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께서 민선 6기 비전과 약속을 담은 취임사를 발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취임사를 해주신 6분의 시민시장님의 말씀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취임사의 일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시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사랑 덕분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서울은 다시 시민이 시장입니다. 민선 6기 서울특별시장 취임식의 주인공, 또 민선 6기 4년의 주인공은 바로 1000만 서울시민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서울은 따뜻하고 안전하고 희망과 꿈이 있는 사람 제1의 도시 서울특별시로 나아갑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년 8개월 동안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인 도시, 과거보다 현재가 행복하고 현재보다 미래가 더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진력했습니다. 앞으로 오는 4년 동안 서울은 지난 2년 8개월보다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재난과 궁핍으로부터 안전하고 불필요한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고 도시의 경제적 성장이 시민 모두의 보람이 되는 시민특별시로 나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서울은 안전, 복지, 창조경제의 기반 위에 세워집니다. 상식과 원칙, 합리와 균형의 행정은 계속되고 혁신과 창조, 협치와 혁신의 시정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될 것입니다. 행정적 편의와 효율, 외형적 성장과 이윤을 위해서 사람을 도외시하던 시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하고 실용적인 행정으로 시민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시정이 들어설 것입니다. 건물과 시설, 건설에 집중하던 낡은 경제, 외형적 성장에서 벗어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인 사람에게 집중되는 새로운 창조경제 시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과거의 서울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양적 성장의 전기를 마련했다면 새로운 서울은 지역과 마을의 기적을 이루어 질적 성장의 신화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세월호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뼈아프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사람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안전해야 서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서울입니다. 시민이 대한민국입니다. 시민이 생명과 생활에 대한 걱정 없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것이 서울시가 존재하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민선 6기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한 삶을 시정의 제일 가치로 삼을 것입니다. 재난과 사고로부터의 안전, 범죄와 공포로부터의 안전, 불공정과 부패로부터의 안전, 질병과 공해로부터의 안전, 빈곤과 비인간적인 환경, 불량한 먹거리로부터의 안전, 주거 불안과 일자리 불안, 교육 불안으로부터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서울로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의 터널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1천조 원, 공공부채 1천조 원의 시대, 높은 실업률과 자살률, 낮은 출산율과 싸우며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쟁과 속도가 지배하는 치열한 승부의 경기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접은 채 외롭고 지친 모습으로 고단한 시대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전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바탕은 바로 사람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믿는 신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람에 투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사는 공동체, 지역과 마을에 투자하겠습니다. 복지가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앞당기는 복지 공동체, 복지 특별시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찾아가는 복지라는 대원칙 아래 현장 밀착형 사회복지 안전망을 펼쳐서 시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플래너는 시민 곁을 지키며 시민과 동행하는 다정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서울을 떠나는 순간까지 모든 시민이 품격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안전과 복지가 일상이 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튼튼한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민선 6기 서울의 성장 동력은 서울형 창조경제입니다. 서울형 창조경제의 중심은 사람과 다양한 산업의 인프라입니다. 신촌, 홍대, 합정밸리, 상암 DMC, 동대문 창조경제 클러스터, 구로 지밸리, 개포 ICT 등 5대 창조경제 거점과 마곡, 창동상계, 홍릉의 3대 지식기반 허브는 성장의 든든한 뿌리가 되고 10만 창조 인력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서울형 창조경제는 성장의 과실을 시민 모두에게 나눔으로써 새로운 서울의 미래 100년을 이끄는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이 과제와 목표는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쉽게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좌절하고 그 자리에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공공에 대한 불신, 개발 시대의 관행, 관료적 권위주의, 고정관념의 높은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과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와 좌절, 절망의 강이 우리 앞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기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자신 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불신의 강을 건너고 체념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자신부터, 내면부터, 작은 것부터 상식과 원칙에 기반한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신뢰를 쌓고 팀워크를 갖추어 나갑시다. 우리 모두가 당면한 위기를 함께 뛰어넘을 지혜를 모읍시다. 우리 모두 담대한 용기와 창조적 도전 정신으로 낡은 것을 깨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시다. 이 과정에서 혁신과 협치는 새로운 서울, 새로운 시대를 이끌 두 개의 날개가 될 것입니다. 민선 6기 서울시는 기본과 원칙을 무기로 중단 없이 혁신하고 전진할 것입니다. 이 사회와 자신의 삶을 각자 개선하고 함께 혁신할 때 희망은 다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서울시 공무원 모두가 혁신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여 서울을 세계적인 혁신 도시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의 시민들과 공직자들 그리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혁신을 배우러 서울로 찾아오도록 전진 또 전진하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저와 공무원들만의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박원순 서울시정 2기 새로운 서울의 식탁이 마련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 식탁에 고정 손님으로 초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식탁에는 우리의 파트너인 시의회는 물론이고 시민사회, 재계와 노동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누구나 참여자입니다.
모두가 둥근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문제를 논의하고 함께 해결점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제 저는 기본과 원칙, 합리와 균형이라는 잣대를 횃불로 삼아 가장 낮은 곳으로, 지역으로, 마을로, 시민의 삶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10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의 꿈을 소중히 하고 시민들이 보내주신 많은 취임사들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앞으로 4년 오로지 시민을 모시고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시민이 시장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의 취임사를 통해서 시민이 희망이고 시민이 시장이라는 박원순 시장님의 굳은 결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민선 6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취임식.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순서인데요. 네, 조금만 공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들이 직접 준비한 깜짝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줄이 이어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줄이 크게 이어질 수 있도록. 아, 그때 저한테 잠깐 신호라도 주시면 바로 제가 그럼 제가 네,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이 기차 놀이처럼 쭉 이어져서 이렇게 그냥 지금 말해주세요. 네, 서로 원을 만들어서 어깨를 붙잡고 토닥토닥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네. 예, 서로 자기 오른쪽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어깨를 주물러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여러분 크게 원을 만드시면 되니까, 예, 그 카메라 계신 분들 뒤로도 이렇게 쭉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서로 이제 힘든 시간 많이 있었는데, 예, 서로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좋은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뒤쪽에도 카메라 뒤에 가운데 공간 비워주시고요. 예, 각자 오른쪽에 계신 분, 예, 서로 어깨를 토닥토닥 주물러 주시고, 예, 서로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앞에 좀 보세요, 시장님. 뜻대로 잘 됩니다. 네, 앞으로 갑시다. 시장님. How does it feel to be inaugurated again?
이렇게 되면 전혀 어떻게 안 되는데.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렇게 빠져주셔서 저희가 리포터로 어깨띠를 잡으신 분들은 원을 만들게요, 원을. 자, 어깨띠 제자리에 계시는데 원을 만들 거예요, 원을. 자, 원을 어깨 이어서 잡아주세요. 자, 우리 한 분 한 분 도착할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힘드시기 원을 어깨 잡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앞에 분 안마를 해주면서 띠를 만들게요. 자, 우리 시간 아직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 앞에 띠 잡을게요. 이어서 잡아주세요. 책방, 저는 책방이 많은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컨대 일본을 동경을 가면 간다라든지 또 워싱턴에 가면 또 그런 책방 골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책방 골목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방들이 많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여기 와서 파실 수 있도록 자리를 오늘 마련해 드렸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내놓은 책입니다. 이걸 사가시면 이 책값은 전부 우리 서울의 헌책방을 지원하는데, 헌책방 골목, 헌책방 동네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될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시민청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민청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서울시 신천사의 지하 1층이 되겠는데요. 이 시민청은 그야말로 보통 우리가 시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민청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그야말로 시민들이 여기 오셔서 뭐 행사도 하고 공연도 보고 또 세미나도 열고 그리고 결혼식도 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여러분 저기 보시면 정말 여러 나라의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버마, 미얀마, 버마의 지도자 아웅산 수키 여사가 왔을 때 어디였죠?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그 밑에 써 있는 쪽에 아마 버마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글로벌로,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도 많은 시민들이 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뭐 제가 설명드리려면 한이 없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저기 보이시는 것은 조선시대 군사 무기를 생산하던 그쪽에 무기 제조창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양 도성안, 사대문 안에는 팠다고 하면 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위대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런 거 많이 없었죠. 지금은 이런 걸 제대로 발굴하고 제대로 보존하고 이렇게 살려야 우리가 뭐 로마라든지 이런 역사 도시에 못지않는 사실 그런 도시가 저는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서울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경쟁해야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는 것은 공정무역 가게 지구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것도 재작년에 서울시는 공정무역의 도시 서울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3세계 가난한 농부들이 만드는 커피라든지 차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주면 이분들의 삶이 지속적이 되는 것이죠. 일회적인 원조가 아니라 우리가 이분들을 이렇게 지속적인 삶을 보장함으로써 정말 지구라고 하는 이 그 큰 지구촌에서
서울시가 정말 위대한 도시가 저는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책임을 다해야죠. 네, 우리 애기도 저기 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름이 뭐예요? 네, 정민재 군 환영해요. 아, 오네. 네. 네, 여러분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서울시와 관련된 다양한 책들입니다. 사실 뭐 여행객들이 오셔서 서울이 뭔지 이렇게 보시려고 할 때 왼쪽 저 밑에는 백효몰이라고 저기 결혼식도 하는 것이고요. 왼쪽은 다양한 공연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하 사실 큰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시민청을 여기뿐만 아니고 강북이나 강남이나 서남권에도 하나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많이 원하니까요. 왼쪽에 있는 저 가누리 가게는 정말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계층, 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분들이 만드는 물건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인데요. 굉장히 우수합니다. 저는 뉴욕 맨하탄에 저런 물건 갖다 놔도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일단 네, 약식으로 요 정도 시민청은 소개를 드리고요. 네. 여러분 왼쪽을 사실 보시면요,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을 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많은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오지만 막상 사실 사갖고 갈 만한 물건들이 없어요. 김치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것만 되면 그래서 구경 잘하는 데 있어요. 많이 찍었어요? 사진 찍고 싶대요. 사진 찍고 싶대요. 얘들아 이리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네, 아유, 이 저출산율이 이 집안에는 해당이 안 되네. 네, 자, 저쪽 조심했어요. 계단에서 안 넘어지시게요. 자, 사진 찍어주세요. 네, 아유, 아니요. 잠깐만, 좀 안아줘야 되겠다. 네. 이 안고. 선생님 여기 리뷰 한번 보시죠. 아니, 올라가시면 돼요. 잘 전박하세요. 네, 조심해. 안녕. 네, 잘 안아주세요. 네. 수직적으로 우리가 계단으로 올라가죠. 여기 하시고 요거 계단으로 이게 지금 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는 서울시가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회적 경제 한마당 특별 전시가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지금 여기 아마 사회적 경제라는 말이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그런 게 사회적 기업이죠. 또 사회적 경제고요. 그래서 예컨대 서울은 지금 비록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이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속도로 우리가 계속하면 세계 최고의 사회적 경제 도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사회적 경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득 격차라든지 또 오늘날 뭐 여러 가지 범죄나 자살률 이런 게 아까 제가 심사에서 언급했듯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업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적 마인드를 이런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것. 그게 바로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 노력들, 그런 기업들, 그런 실험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나 어르신들도 계신데요. 또 어르신 초고령화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런 심각한 문제들도 이런 어떤 기업가적 이런 실험 정신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네. 저는 아까 제가 혁신과 창조를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실험들이죠. 네. 대단히. 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저기 굉장히 수직 저울이 보이시죠? 우리 어린이들 아까 공연했던 친구들이지? 여러분 고생했어요. 네. 사진. 근데 사진은 조금 더 위에 가 찍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이게 수직 정원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세계 최고로 높은 곳이라서요. 기네스북에 이제 올라 있어요. 재밌죠? 자, 그럼 계단에서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같이 올라오시죠. 네, 어서오세요. 자, 이 계단을 타고 이제 올라오셔야 되는데요. 서울시청 이 건물 신층사는요, 지금 28%의 에너지 자립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멀어지네, 자꾸. 네, 조금 기다릴게요. 천천히 올라오세요. 네. 저 의사도 아니고 언제 저렇게 시계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올라오고 이제 다시 계단으로 계속 올라가시겠습니다. 2층. 네. 그러면 계속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계속. 네, 올라가셔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에 올라가주시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옛날 서울시 구청사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보시면요, 숨겨진 장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저 건물이 이제 서울 대표도서관 자리인데요. 저 5층 안 가보셨죠? 그 옥상에 가보시면요, 옥상 정원이 꾸며져 있습니다. 다음에 꼭 한번参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 올라가겠습니다. 6층에 다 가서 모여서 거기서 앉아서 가겠습니다. 예. 계속 올라가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요, 곳곳에 런닝맨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런닝맨이 동남아 지역까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남아 관광객들도 여기 가끔 방문하곤 하죠. 우리가 거의 제일 일찍 오는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오신 분들 안쪽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찍을까? 네, 일리 오시죠. 예. 아니, 그렇게 열심히 찍으셔서 뭐 하시게요? 아, 잘 하시네요. 아니, 저는 그거 갖고 글을 하나 쓰시는 거예요. 네. 페이스북에 여기 농사하러 온다고 자랑을 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열심히 쓰시는군요. 그러니까, 예. 너무 멋쟁이셔요.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인생 이 무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쓰겠습니다. 네. 자, 다 모이셨나요? 가까이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가까이 오십시오. 이쪽으로. 저 나쪽으로 가까이 이렇게 들어오시죠. 뒤에 많이 오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쪽 맞은편에 보시면 저게 이제 옛날 구청사. 지금은 서울시의 대표 도서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기 보시면 너무 예쁘게 단장돼 있죠. 나무들도 심겨져 있고 그야말로 옥상 텃밭이 된 거예요. 옥상 정원이 된 거예요. 저 바로 밑에는 카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저길 가시면 숭례문이 한눈에 보이고요. 북악이 한눈에 보입니다. 저렇게 좋은 전망을 그냥 뺏겨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아주 힘들어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방하도록. 왜냐면 이제 과장 입장에서는 그 불안할 수 있잖아요. 위협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방을 해서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그래서 서울시의 이런 새로운 정책의 큰 원칙 하나는 많은 것을 개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그렇게 숨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곧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미래를 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전시 코너는 저게 뭐냐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낸 특허 제품 중에 가장 좀 우수한 것들,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것들을 저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숭례문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 아주 너무 목재가 튼튼해가지고 소방 호스가 그걸 뚫고 들어가서 불을 못 껐어요. 그래서 결국 전소되는 불행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서울시 소방 공무원들이 어떤 것을 발견했냐면 그 소방 호스의 제 앞쪽을 어떤 금속이라도 뚫고 들어가서 불을 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허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공무원 중에 누가 특허를 해갖고 그것이 나중에 큰 돈을 버는 거라면 50% 절반은 그 담당 공무원에 주겠다. 그래서 서울시의 몇 번이요? 우리가 잘했어요. 이런 특허 진측도 있고 이런 게 누구나 생활상의 불편 때문에 발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세계 최고의 그러니까 예컨대 뭐 핸드폰 만들어봐야 그 안에 그 기술료 로열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껍데기만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특허의 수도가 되니까 이게 사실 이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요, 서울시의 그동안 중요한 결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외국의 시장들로 하던 선물들입니다. 네. 우리는 선물로 큰 거 못 줬는데, 그래도 굉장히 큰 것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이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빨리 하나 찍을까요, 여기서? 자, 그럼 여기서 할 테니까 저쪽 앞에서 보시겠지? 네, 자, 사진을 여기서 보세요. 요 빨간 옷을 입은 선생님은 우리 통통 투어라고 서울시청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전문 안내 가이드세요. 지금 서울시는 일주일에 38번의 투어 강좌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 오케스트라 연주했죠? 뒤에 있는 애들 앞으로 나와야 되겠다. 뒤에 있는 애들 앞으로 나와. 네. 얼굴이 안 보이잖아. 네, 자, 찍어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찍어주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다 찍으셨죠? 네. 그리고 뒤를 보시면요. 자, 이제 고생했고요. 사실 시장실에는 보통 경우에는 시장실까지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장실을 소개하고 시장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리고 여기 사진도 찍고 갈 수 있도록. 근데 누가 잘생겼습니까? 아니 근데 이분은 굉장히 제가 다이어트해서 뻘쭘한데 지금 배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시민들에게 즐거움도 주고 또 시정을 잘 알려드리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재밌죠? 네. 자, 그러면 시장실을 여러분들은 오늘 특별히 시장실로 초대를 네, 들어오십시오. 네. 시민분들 좀 안으로 들어가주세요. 고맙습니다. 여기 안에서 들어가시고 또 주시고 고맙습니다. 안쪽으로 네, 안쪽으로 앉으셔도 되고. 자, 여기 막히니까 안으로 계속 들어와 주십시오. 계속 이동해 주세요. 예, 자, 안쪽으로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저우니까 좀 안으로 들어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쭉 들어오시면요. 계속 안쪽으로 서주시죠. 뒤에 많이 오시니까 안쪽으로 좀 네, 이쪽으로 안으로도 다 들어오세요. 여기 좀. 네, 이쪽 안쪽으로. 뒤에 막히니까 더 들어가십시오. 이쪽에 더 이동해 주십시오. 안으로 더 이동해 주십시오. 착자에 앉으시면 돼요. 아니, 제가 안내를 해야 되니까. 괜찮아요. 가운데로 앉으면 돼요. 안으로 좀 더 들어가 주십시오. 더 들어가 주십시오. 뒤에 막히니까요. 안으로 더 들어가 주십시오. 저 안쪽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들어와 주세요. 지금 이 지도가 옛날 지도입니다. 옛날에 보시면 저 빨간 중에 청계천이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를 여러분들이 서울 시민이라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저도 사실 시장되기 전에는 서울에 40년이나 살았는데 한양도성을 못 걸어봤어요, 전체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서울이라는 곳이 산악도시라는 거예요. 성곽도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양도성은요, 세계에 이렇게 남아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갖고 잘 살려야 뉴욕보다도 싱가포르보다도 동경보다도 더 훌륭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남 따라가려고, 근데 남 따라가봐야 2등밖에 못되죠. 근데 우리 걸 갖고 해야 우리가 1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한양도성은 2017년이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됩니다. 그리고 그 인근의 마을들은요, 지금 완전히 새로운 마을들로 막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보시면요, 얼마나 그 도시들이 또 그 마을들이 훌륭한가를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이화동 가보시면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게 막 박물관들이, 작은 박물관들이 막 들어서고 있어요. 장신마을, 네, 장수마을도 그렇고요. 다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지금 이미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울을 살면서도 서울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걸어보시면 알아요. 외국 가서는 다 들어보시죠? 왜 우리 도시를 안 듣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이게 보드블록입니다. 왜 제가 보드블록을 강조하냐면요. 여러분, 보드블록 매년 연말 되면 막 갈아엎죠? 그런 거 있으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겨울철, 연말 보드블록 공사하려면서 허가를 받아라. 그랬더니 작년 한 해, 작년 겨울철에 딱 4건 있었습니다. 서울시내 전체 킹급 공고 외에는 안 하게 됐어요. 그만큼 새가 막히죠. 또 공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라. 그래서 보도공사를 반드시 실명제로 해라. 누가 공사했는지 다 적어놔라.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공사를 부실하게 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다. 다시는 서울시 공사 못 맡는다. 그리고 보행 안전 도우미를 반드시 설치하라. 그 다음에 11월 이후 겨울철 공사는 일체 공사. 그 다음에 이 보드블록이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음에
1년, 2년 지나가지고 몇 개가 이렇게 고장이 나면 똑같은 게 없으니까 전체를 또 다 파야지. 그래서 어떻게 미리 10%를 여유있게 더 납품을 받아가지고 은행을 만들어 거기다 뒀다가 그 다음에 고장이 나면 하나씩 가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은요 옛날에 보드블록은 세멘트로 돼 있어가지고 빗물이 통과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큰 침수 피해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게 이제 없어서 왜냐? 침수, 투수형 보드블록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잘 모르셨죠? 네.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시가 뭘 하고 있는지 좀 아셔야 돼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으로 이제 들어오십시오. 저쪽 안으로. 자, 뒤에서 뒤쪽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손을 들어가요. 손을 들어가니까 천천히 들어가세요. 천천히. 자, 여러분, 저는 사실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큰 무슨 건물을 지어야 큰 뭐 100층 빌딩이 지어져야 서울이 변하는 줄 아시죠? 근데 여러분 겨울에 되면 맨날 계량기가 얼어서 터져서 동파가 돼서 고생을 하셨죠? 근데 최근에 저희들이 동파 방지용 계량기를 만들었습니다. 팽창 계수를 높여가지고요. 이제는 겨울철에 요 계량기를 달면 이제 동파가 안 됩니다. 1년에도 몇만 명이 이런 고생을 했잖아요. 이 고생을 싹 털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계량기가 없어도 그냥 자동으로 측정되게 이렇게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혁신입니다. 이런 게 자꾸 쌓이면 서울이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민 여러분들이 예컨대 안전도요. 서울시 시장이 안전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이게 기울어졌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그래서 어느 시민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트위터로 서초구 우면동 우면초등학교 건너편 도보 모습입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할 듯합니다. 이게 언제냐면 2014년 2월 2일 오후 3시 11분에 이걸 보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2014년 그러니까 2월 3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 누구누구님의 공사장 불편 신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건축과에서 처리 예정입니다. 근데 같은 날 이 현장 방문하였으며 그다음에 건축 관계자에게 공사장 울타리로 주민은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토록 하였으며 보강토록 하였다. 그래서 딱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면 이런 민원들이 딱딱 해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서울시가 꽃으로 피다라고 하는 꽃피는 서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만 17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500만 본의 꽃을 심었습니다. 서울은요 이제 이런 도시가 됩니다. 꽃 피고 세우는 도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세먼지가 좀 사라지겠죠. 또 동시에 온도가 좀 낮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나무 심는 도시, 꽃 피는 도시가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처음 시장될 때 2년 8개월 전에 여기고요. 그 다음에 요게 현재 모습입니다. 오늘은 제가 취임식 한다고요. 머리도 깎았고 염색도 했고 머리에 좀 뭘 바르고 와서 그렇지 정말 가운데 정도 됐어요 이미. 그런데 이제 4년 더 하고 나면 이렇게 옆에 완전히 머리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실제로 서울시에 1000만 명이 사는 도시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고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겠어요. 이거 다 고민하다 보면요.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죠? 클린턴 대통령
대통령 되기 직전 된 직후하고 지금 보세요. 폭삭 늙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이런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만큼 고민할 수밖에 없죠. 아까 저기 구룡마을 센터도 와 계시죠? 네, 저런 그 문제도 뭐 참 여러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또 해결을 해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니까 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황사가 오면 여러분들도 걱정이지만 저희들은 정말 걱정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요. 보시면 여기 옛날에 주의보라는 게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이미 이 황해 어디입니까? 우리 중국에서 이미 황사가 일어났다고 하면 벌써부터 준비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거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대비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전에는 경보를 오전 9시에 했어요. 근데 9시에 하면 이미 출근을 해버렸을 시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7시에 경보를 합니다. 그래야 그날 출근하는 남편들 또 이렇게 학교 보내는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씌워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2시간의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꼼꼼하죠? 네. 서울시 공무원들이 좀 힘듭니다 지금.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여기는 이제 이게 제가 도시농업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사는 도시가 뭐 밴쿠버라든지 뮌헨이라든지 이런 도시를 가보면요, 도시의 곳곳에 텃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사실 다 크거든요. 이 허브도 크고요, 당귀도 크고, 샐러리도 크고, 방울토마토도 있고, 여기 고추도 열립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옥상에는 비워두면 안 되죠. 텃밭을 만들거나 아니면 태양광을 얻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배달을 잘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애플리케이션 앱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앱을 딱 여러분의 핸드폰에 깔아놓으면요,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켜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딱 나옵니다. 저는 제가 켰더니 바로 여기 700m 여기 을지로에 짜장면 뭐 잘하는지, 찬 잘하는지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500명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여기가. 이 배달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애플리케이션 앱만 잘 만들어도 수만 명, 수십만 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어딥니까 이제 차를 운전해 가시면 어디에 주차해야 될지 고민스럽죠? 그것도 지금 앱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내비게이션에 딱 나와요. 지금 여기서부터 500m 가면 왼쪽에 어떤 주차장이 있고 거기에 몇 석이 비어있다.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이런 앱의 개발을 잘하면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저쪽에 있는 서류들이요, 전부 제가 그동안 2년 8개월 동안 서울을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를 하나하나 고민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택시 개형 뭐 이런 게 다 있죠. 아까 택시 공유하셨잖아요. 근데 택시 제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시원한 대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하철 9호선에 관련된 건데, 여러분 지하철 9호선 타고 다니셨죠? 여기 지하철 9호선을 계약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계약을 했더니 3조 2천억을 아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회의들을 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앞으로 서울은 이제 이런 식으로 걷는 도시, 보행 친화 도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중독돼 있거든요. 웬만하면 좀 걸어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건강이 좋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대기질이 좋아지잖아요. 에너지 덜 들잖아요. 그리고 가게가 삽니다. 왜냐면 걸어 다녀야 이 점포들이 살잖아요. 자기 직장에서 집까지 쏙 그냥 차 타고 가버리면 동네 가게들이 잘 됐어요. 네, 그래서 걷는 도시, 뉴욕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은 걷는 도시입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서울은 아까 재밌는 도시를 만든다고 했죠? 이거 보세요. 저는 쓰레기를
휴지를 버려도요, 그냥 안 버리고 저렇게 저 농구 골대로 만들었고 이렇게 탁 이렇게. 그다음에 이 책상도 여러분 보통 책상이 아니고요. 여기는 서울 시민들이 쓰다가 버린 책상 30개를 구워가지고 만든 거예요. 나무라는 것은 천년을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버린 책장을 갖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목공이 우리 시대의 대세입니다. 이제. 목공이. 그래서 지금 뭐 외국에 큰 회사가 온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정말 핸드메이드 이런 걸 만드는, 여기 지금 주부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들의 솜씨가 세계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만큼요 바느질 잘하고 이게 반도체를 낳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부들이 공예를 하시면요 그 공예 제품을 팔아드리려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겁니다. 특히 도곡역 가보시면 거기 여성 찬호플라자라는 데가 있어요. 주부들이거든요. 처음부터 하여튼 전문가가 아닙니다. 주부들이 만든 건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예쁘게 잘 만드는 거예요. 저는 핸드메이드, 수제품이 앞으로 우리 시대의 대세입니다. 수제품이. 그래야 재래시장도 살고 소기업도 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는요, 요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의자 한번 꺼내보세요. 저게 책장인 것 같죠? 근데 이 안에서 모든 회의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한번 앉아보십시오. 다들 앉아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는 여기 앉고요. 이렇게 회의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류가 쌓이고 뭐 이러는데요. 거기 딱 30분만 앉아 계시면 그 밑에 있는 책에 들어있는 지식이 머릿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아니 거기 말고 뒤에. 그래서 서울시의 많은 변화들이 여기에 뭐 그냥 밤낮 없이 여기서 고민하고 또 결정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희들 월급은 주실만 하죠? 예. 근데 많은 걸 아끼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요. 정말 시민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그런 기대 저희들이 실망시키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그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양쪽으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입니까? 권력 있고 힘센 사람 곁이 아니라 우리 천만 시민 곁에 있어줄 사람. 누구입니까? 시장이 돋보이는 서울이 아니라 우리 천만 시민이 돋보이는 서울을 만들어줄 사람. 누구입니까? 혼자 앞서가지 않고 우리 천만 시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사람. 누구입니까? 시장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은 시민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루하루의 땀이 하루아침에 눈물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작은 진실이 큰 거짓에 가리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선거나 거짓말하지 맙시다. 보이지 않는 과정이 눈앞의 결과에 무릎 꿇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을 당연시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바꿉시다. 하루하루의 땀은, 하루하루의 진실은, 결국 하루하루의 힘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상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줍시다. 그런 시대를 만듭시다. 저 밥 좀 주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 시의원, 또 구의원 후보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볼 수 없죠. 세상 무엇도 나지막히 함께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서울은 4년도 시민이 시장입니다. 박원순의 이기는 여전히 통합의 시정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제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 정치가 나의 어려움을 걱정해준다는 믿음, 앞으로의 서울시정 4년을 통해 그 믿음을 심어가겠습니다. 저 박원순, 당신 곁에서 당신의 하루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